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일비재한데 이익이 안 나도 급여를 줘야 될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박성석 월급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죠. 네. 그럼 더 왜 많이 안 받으세요? 많이 안 받냐고요? 예. 줘야 받죠, 그거를 뭐. 그렇죠. 이제 저희도 이제 법인의 소속이다 보니까 네. 법인의 이제 대표자든 이제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책정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데 저희 가족법인이나 뭐 일반 개인 법인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게 도대체 법인에서 월급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를 줘야 되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안 나도 월급을 주라고 우리가 상담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낮으면 월급을 주지 말라고도 상담을 하는데 사실 이 기준 잘 모르겠어요.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 급여 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 케바케인데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형태에 따라도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전에 뭐 컨설팅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금을 집어넣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네. 때문에 본인의 네. 상황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례로 접근해서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대표가 뭐 가족법인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 네. 그러면은 급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부모님이 타소득이 얼마 있는지 봐야죠. 이제 뭐 은퇴를 했다. 아니면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거의 무보수로 가는 거고요. 왜냐면 합산되면 세금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러면 내가 지역가입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게 좋죠.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면서 4대 보험도 줄이면서 생활비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냥 문의만 넣는 게 아니고 일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대표자로서 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뭐 저희가 예전 영상에 찍었는데 연금을 받는 분들도 급여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그러한 있죠. 규정을 지키시면서 이제 급여를 받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뭐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다가 되는데 그럼 반대로 가족이 전체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대표자가 자녀로 되어 있다. 네. 그러면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대표가 되었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데 근무하면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동일한 경우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경우.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생활비를 받아야 되니까 생활비만큼은 급여를 책정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유 외에도 시드머니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녀가 비자금이 아니라 시드머니. 아, 뭐라 그러죠? 우물물이라 그러나? 뭐 자금이 있어야 되는 자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부동산을 산다던가 아, 뭘 투자를 한다던가 뭐 주택을 산다든지. 네. 이런 거 할 때 자금 출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버는지가 출처인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출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수를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건 좀 디테일한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아파트를 사고 부모님도 아파트가 있고 뭐 1세대 1주택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자녀 같은 경우에 세대주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세대주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급여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약간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면 네. 이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대 자녀가 있다.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네. 현재는. 근데 이제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죠. 물론 부모님도 집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가족 같은 경우는 1세대잖아요. 한 세대 안에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다 보니까 네. 집을 한 채를 만약에 자녀 명의로 사더라도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세대 분리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거죠. 나가라. 이제 너도 성인이 나가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일정 나이가 되고 직업이 있고 하면은 뭐 사실 세대 뭐 주소지만 옮겨놓고 그렇죠.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 분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의 소득 원천을 만들어야지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시키는 거죠. 노는 꼴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편의점이라도 아니면 임대업이라도 네. 해야겠죠. 일단 뭐 영상 보신 분들이 요즘들은 빠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이런 의미로도 이제 가족법인이나 이런 법인 형태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문점과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가족법인 혹은 뭐 개인 법인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사업 목적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손실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초기 투자가 많고 나중에 이제 기대 수익이 큰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맞습니다. 이익이 안 나도 급여를 줘야 될까? 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줄 수 있으면 줘야죠. 이게 노동법에 걸립니다.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애들처럼 일론 머스크 난 안 받는다. 창고에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 키워가지고 난 배당을 받는다든가 뭐 주식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닌 한 그 사람은 돈이 많잖아 사실. 네. 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건 당연하고 또 하나는 월급이나 급여를 주는 건 법인 입장에서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야 올해 내가 법인세 낼 것도 없는데 그렇죠. 손실만 받는. 비용 처리는 하면 뭐 하냐? 그렇죠. 내년에 쓰면 되잖아요. 내년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급여를 계속 줬어. 그러면 이거는 손실로 2월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결손금도 2월 공제가 된다 이런 그럼요. 내용이고 일단은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지급하시고 그 손실이 언젠가 이익 났을 때 상계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좀 빠르게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급여를 주지 말고 배당을 주자. 네. 주주로서 이미 자녀가 참여가 돼 있는데 네. 굳이 뭐 복잡하게 4대분까지 내면서 급여를 주느냐 배당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질문 하실 텐데요. 이게 약간 세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법인세에서 차감이 안 되죠. 법인세에서 차감이 안 되고 법인세를 낸 다음에 배당에 따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줄 돈 이런 거에 대해 주는데 비용 처리하면서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당보다는 급여를 우선 책정하고 성과가 더 났을 때 배당은 따로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영상에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적정한 급여 수준이 얼마냐 뭐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4대 보험을 내더라도 9% 수준에 한다면 월급 한 600만 원 이 정도까지는 급여가 낮다. 뭐 20%가 아니면 돈 1,000만 원까지 급여를 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죠.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건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당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얘기한 영상은 저희도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글자는 그거죠. 저희가 보통 급여를 많이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거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사실 저희가 법인세 내는 거 그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 잘 구조적으로 계산해보면 의외로 한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더라도 전혀 손실이 아닌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급여는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전 영상에도 나오지만 법인에 증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똑같이 동일한 논리로 급여를 책정하는 게 이득이 됩니다. 요거 전 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정리만 할게요. 법인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금액은 법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급여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상계가 되면 법인에 준 이익에 대해서 어쩌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증여를 해주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어려우시면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노동의 대가는 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급여를 책정하십시오.